사회자 다음은 JP모건의 레지 스미스 씨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레지 스미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폴 승진 축하드리고요. 데이브 63시라니 믿기지 않네요. 벤자민 버튼 같으십니다. 웃음 질문은 지난 2년 동안 200만 건 이상의 대출을 승인하셨는데 대출금 상환 기간 동안 이 고객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대출이나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측면에서요. 앱을 보면 고객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능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생애 가치 LTV와 관련해 반복 사용률 같은 최근 추세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데이브 레지, 눈썰미가 아주 좋으시네요. 저희 회사에 빈자리가 많으니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웃음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분야는 저희가 앞으로 할 일이 아주 많은 기회의 땅입니다. 첫 대출 이후 고객의 참여도를 높이는 여정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같은 제품을 다시 쓰거나 다른 제품을 이용하는 분들이 꽤 계시지만 아직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시작 단계에 가깝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교차 판매 기능도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생태계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엄청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 믿고 기술적인 면과 마케팅적인 면 모두에서 진지하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공유할 단계는 아니지만 중요도가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관련 지표들을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레지 스미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하나만 더 여쭙자면 작년 대출 구성을 보니 우량 고객 슈퍼프라임, 자동차, 주택 대출 비중이 늘긴 했지만 아주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수수료율은 올해 꽤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앞으로 이 제품들이 더 커질 텐데 수수료율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갈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데이브 몇 가지 역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신제품들이 작은 기반에서 아주 빠르게 성장했지만 핵심인 개인 신용대출 사업 자체도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퍼센트로 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모든 제품이 다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행복한 고민 중입니다. 수수료율 퍼센트는 우량 고객 비중이 늘면서 낮아지는 추세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량 고객 대출이나 자동차, 주택 대출은 건당 대출 금액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비율 퍼센트는 낮아져도 우리가 한 건당 벌어들이는 실제 달러 금액은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은 수수료율은 낮아도 대출 금액이 워낙 커서 실제 남는 마진은 꽤 큽니다. 그래서 수수료율 지표 하나만 보는 것은 앞으로 덜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레지 스미스 그렇군요. 혹시 이번 세계년 가이드라인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새로운 제품 계획도 포함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경쟁사들이 하는 6주짜리 단기 대출 같은 것들이요. 폴 네 레지. 저희에게 흥미로운 아이디어는 많지만 이번 재무 가이드라인은 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신제품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레지 스미스 완벽하네요.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모건 스탠리의 제임스 포셋 씨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임스 포셋 감사합니다. 수익성과 공원 이익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와 주택 분야로 확장하면서 고객 획득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이나 대출, 건당 이익 구조가 기존의 개인 신용대출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산재의 제품마다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자동차 대출은 리파이낸싱 대환 대출을 제외하면 고객에게 직접 광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 자동차 딜러샵에 저희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심는 방식이죠. 초기 영업 비용은 들지만 일단 딜러샵과 협력하게 되면 대출 한 건당 고객 획득 비용은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HELOC의 경우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시장이 크고 개인 신용대출과 비슷한 수준의 마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 자체가 훨씬 크기 때문에 건당 비용을 좀 더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죠. 또한 인테리어 업체나 기존 금융 기관의 지점 같은 B2B 채널을 통한 시장도 커서 이들이 섞여 있는 구조입니다. 제임스 포셋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으로
주택담보대출 HELOC 고객들이 기존 고객층에서 전환되는 경우 교차 판매가 많은가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채널에서 오나요? 그리고 중기 전망과 수익성 목표에 이런 교차 판매 기회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데이브, 저희는 HELOC에 대해 활발하게 교차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고객 확보 전략 중 하나입니다. 개인 신용대출을 받으러 온 많은 고객이 집을 소유하고 있고 HELOC는 부채를 통합하거나 집수리 자금을 마련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사람들이 꺼렸지만 저희는 이를 자동화해서 업계 평균 35일 걸리는 과정을 6일로 줄였습니다. 절차는 개인 신용대출처럼 간편해지면서 금리는 훨씬 좋으니 고객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죠. 교차 판매는 아주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임스 포셋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시티즌스 캐피털 마켓 시터전즈 캐퍼털 마커츠의 데이비드 샤프 씨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데이비드 샤프 안녕하세요. 데이브, 폴 그리고 모든 분께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2028년 가이드라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배경을 묻고 싶습니다. 장부상 대출 노출을 20%나 줄이셨는데 3년 뒤 매출이 25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을 때 회사가 직접 보유할 대출 규모의 목표치가 따로 있나요? 폴,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는 보유 대출의 특정 수준을 목표로 삼지는 않습니다. 대신 회사의 장부를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도구로 적절히 활용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신제품을 인큐베이팅하거나 새로운 모델을 검증할 때 내부 자금을 사용하죠. 2028년에 어느 정도일지는 당시 어떤 신제품을 테스트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가 대출을 직접 보유해서 이자 수익엔 IM을 주 수익원으로 삼는 은행이 되는 것이 목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6년 전망치에서 보시듯 저희 사업은 수수료 기반 매출이 압도적입니다. 다만 장부상 대출이 영인 상태가 이상적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혁신하거나 영국의 바라앤드딜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산재히 덧붙이자면 저희 자본 전략의 핵심은 제3자. 자본으로 이루어진 가장 크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업인 개인 신용대출은 이미 90% 이상의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신제품들도 이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가 직접 자금을 투입해 제품을 검증했기 때문에 사모 자본 파트너들의 유지율이 100%에 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위험을 감수하며 히팅아웃 도구 푸드 품질을 증명했기에 그들이 우리를 믿는 것이죠. 데이비드 샤프 이해했습니다. 2028년 이익률 전망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2026년보다 약 4% P400 베이시스 포인트나 확대된 수치인데요. 25%라는 영업이익률을 규모의 경제가 달성된 시점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폴, 한마디로 영업 레버리지 매출 증가 속도가 비용 증가 속도보다 빠른 효과 덕분입니다. 고정비 증가율을 매출이나 공원 이익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수수료율이 낮은 담보대출 비중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 규모가 커지는 속도가 사무실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고정비가 느는 속도보다 훨씬 빠를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사내에 AI를 도입해 얻는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도 매우 낙관적입니다. 따라서 25%가 한계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1년처럼 오직 이익률에만 극도로 집중했던 시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익률이 더 높아질 여지는 충분합니다. 데이비드 샤프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스티븐즈의 카일 조서프 씨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카일 조셉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최근 몇 주간 AI가 소프트웨어, 데이터 서비스, 자산 관리 등 여러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이런 AI 확산이 대출 경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지 최신 견해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폴,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는 AI라는 용어가 유행하기 훨씬 전부터 대출에 AI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 분야에 더 많은 플레이어가 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시장이 꽤 좁습니다.
결국은 기술의 속도 싸움이 될 텐데 저희는 데이터, 알고리즘, 인프라 면에서 12년의 앞선 출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막 1억 개의 학습 데이터 포인트를 확보했습니다. 처음 14년 동안 모은 이 데이터보다 다음 데이터를 모으는 속도는 훨씬 빠를 것입니다. 이는 대규모 데이터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저희만의 독점적인 알고리즘들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강력한 모델을 돌리려면 메모리, 지연 시간, 비용 문제를 해결할 거대한 엔지니어링 인프라도 필요하죠. 저희는 가장 좋은 출발점에 서 있고 속도도 가장 빠르기에 경쟁이 치열해져도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뿐 저희는 여전히 유리할 것입니다. 카일 조셉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오토노머스 리서치의 롭 와일드 핵라브 WILDHACKC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롭 와일드 핵 안녕하세요. 2026년 전망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025년 말에 분기 매출 약 3억 달러 수준으로 마감하신다면 2026년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남은 분기 동안 평균 3억 7천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찍어야 합니다. 회사의 역대 최고 기록이 2022년에 3억 1천만 달러였던 것으로 아는데 이 성장이 어떻게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산제이 안녕하세요. 산제이입니다. 계산하신 수치가 대략 맞습니다. 1분기는 계절적 영향으로 좀 낮을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성장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저희의 성장 시나리오는 익숙하시겠지만 성능이 개선된 모델들이 준비되어 있고 마케팅 효율을 유지하면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브가 말씀드린 신제품들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저희 내부 모델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롭 와일드의 2028년 전망에 대해서도 매출 성장률 35% 중 개인 신용대출과 나머지 신제품 자동차, 주택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폴 구체적인 비율을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제품들은 현재 기반이 작기 때문에 개인 신용대출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대출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제품들이 개인 신용대출보다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2028년일지 그 이후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든 카테고리에서 기술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점유율 싸움을 이어갈 것입니다. 롭 와일드에 감사합니다. 사회자 마지막 질문은 트루이스트 TRUIST의 아빈 로마니 씨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빈 로마니 안녕하세요. AI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업스타트가 오래전부터 AI를 해오셨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잖아요. 이런 외부의 기술 발전 덕분에 여러분이 더 앞서가게 된 부분이 있는지, 반대로 여러분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이 이제는 누구나 쓸 수 있게 되어 경쟁력이 약해진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폴, 저희는 최근에 AI 발전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희 사업에 큰 도움이 되며 위협을 느끼기보다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AI 생성형 AI 등은 인간이 원래 잘하는 일들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대출 심사를 정교하게 하거나 향후 5년간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일을 잘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큰 수학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출 당시의 방대한 정보와 그 대출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 데이터가 12년치는 쌓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호를 추출할 특수 알고리즘이 필요하죠. 이건 언어 모델이 인간의 행동을 복제한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는 감사한 점이 많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AI 연구에 쏟아지면서 더 좋은 기초, 알고리즘과 인프라, 하드웨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가져다 씁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HELOC를 자동화할 때 지저분한 토지 기록을 확인하거나 서류를 검토하는 일은 원래 사람이 하던 인간적인 일이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에 요즘 유행하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을 적용하면 자동화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운영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즉, 저희의 핵심 심사 모델은 위협받지 않으면서 주변 업무 효율은 외부 기술 덕분에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빈 로마니 그렇군요. 그럼 오픈 AI,
엔스로픽 같은 곳들의 도구를 쓰시나요? 아니면 누가 주요 파트너인가요? 폴 말씀드린 주변 업무들에는 오픈 AI, 엔스로픽, 구글 제미나이 등 모든 최신 모델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핵심 대출 심사 모델은 100% 저희가 직접 만든 독점 기술입니다. 외부의 최신 논문을 참고해 신경망 구조를 개선해 보기도 하지만 대출 심사라는 특수한 문제에 맞게 수학적 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모델은 단순히 맞다 틀리다형 또는 1만 맞추려 하지만 저희 모델은 현금 흐름의 금액과 시점을 정확히 맞춰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의 기술 스택은 외부에서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엔스로픽이나 오픈 AI의 모델은 인간 군단을 대신해 24시간 일해줄 수는 있지만 그 인간 군단에게 대출 심사를 맡기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웃음. 아빈 로만이 완벽한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것으로 질문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브 저라드 씨의 폐회사를 듣겠습니다. 데이브 마무리하면서 지난 몇 년간 시간을 내어 저희를 지켜봐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업스타트의 CEO로 일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영원히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폴의 리더십 아래 펼쳐질 회사의 미래가 이보다 더 낙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